뇌는 그렇게 발달하잖아요. 이제 심리 발달로 그렇게 뇌가 발달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심리 발달은 그 뇌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이거 특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이들의 발달 영역은 인지, 언어, 운동, 사회성 및 정서 이렇게 4개로 크게 나누면 좋아요. 이거 언제 써먹냐면 여러분 애가 늦다 오면은요 그냥 늦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언어가 늦은 건지 인지도 같이 늦은 건지 운동 대근육 소근육은 괜찮은 건지 더 무서운 거 사회 정서 발달은 어떤지. 저는 이거를 엄마들이 이렇게 애가 늦어요 이렇게 오면은 딱 애 보면서 이거를 대충 다 체크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유명한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기가 말 날라가야 돼요. 걔들은 사회성 발달이 선천적으로 안 되는 애들이에요. 어렵게. 다른 이유로 근데 사회성 떨어지는 애들 더 많아요. 아까 애착 문제 생겨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아기들의 발달에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4가지 부분을 다 좀 따로따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분석 안 하시고 그냥 대충 보고 늦은데 그렇게 하면은 좀 너무 비전문가고 전문가 영역에서는 좀 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아기로 우리 0, 2세가 이제 보통 영아기, 0, 1세가 영아기이기도 한데 이제 요때죠, 요때. 특히 영유아기 돌까지는 아이의 마음이 어떠냐? 심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각이 곧 지능이에요. 감각이 곧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 만족. 안에는 이제 좋은 감각이 많아야 될 거고 규칙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감각적인 세상이 예측 가능해야지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때 심리의 가장 특성입니다. 뇌 발달이 그래요. 그래서 감각 발달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게 어떤 애들이 있냐면 유난히 청각에 예민한 애들이 있고 유난히 촉감에 예민한 애들이 있고 이게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떤 소리 너무 싫어하거나 특히 먹는 거 잘 안 먹는 애들 중에 이 촉각에 예민한 애들 상당히 많고 냄새에 예민한 애도 많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예민한 애들은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돼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밖에 안 놀랐는데 얘는 쾅 놀라기 때문에 싫어한다면 막 넣으면 안 되고 살살살 재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은 주로 이제 어려운 애들이니까 많이 너무 예민해서 어린이집 가서 밥을 하나도 안 먹는 애가 있어요, 진짜. 엄마가 집에서 잘 안 먹고 해서 어머니하고 그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대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엄마하고 사이까지 나빠져서 엄마를 꼬집어 뜯는 애들이 깨오거든요. 그러면 이 감각의 특이성이 있는 아기들이 였어요,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그 아기들을 다시 감각에 뭐가 문제가 있나 다 분석한 다음에 걔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딱 체크한 다음에 점점 좋아하는 거 위주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기는 맨밥은 먹어가지고 맨밥은 어린이집에서 먹고 제가 도시락 싸주라 그랬어요. 걔가 먹는 게 김하고 달걀하고 걔는 고소한 류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잘해보자고. 여러분 골고루 먹어요 좋아하시잖아요. 괜히 두돌대는 아기인데 아직 이거 예민한 애들 골고루 먹어요 너무 하셨다가 재수 없으면 아동학대로 몰린다니까. 자꾸 더 먹이면 애가 배 탔잖아요. 근데 이거 또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먹은 거 또 먹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권했는데 내가 몇 번 해가지고 식습관 예쁘게 들으려고 했는데 팍 대뱉고 막 난리야. 그러면 그걸 단순하게 아까 먼저 행동주의 요법으로 가르치면 된다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어머나 얘가 혹시 태어날 때부터 감각 예민성이 있는 건 아닌가. 자 이것만 생각하셔도 여러분이 애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해요. 그러면 막 버릇들이기 안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자세히 관찰을 하시겠죠. 얘가 이것만 예민한가 저것도 예민한가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어릴 때 감각 발달이 0세에서 1세까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때 엄청 돌 애기들이 이거는 많이 자라요. 여러분 눈 맞춰서 빵긋 웃는 게 몇 개월 때 시작한 줄 아세요? 사람 보면 웃는 거 그냥 베넷 웃음 아닌 거 100일 3개월만 돼도 인간의 아기는 사람을 보면 웃어요. 남이 웃으면 따라 웃어요. 자 정서 발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눈 맞춤 시작하면 정서 발달과 사회성이 시작돼요. 근데 이때 빵긋 안 웃어주고 딴 데 쳐다보고 우울증 엄마 딴 데 보거든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어머니도 우울증이에요. 기운 빠져가지고 먹는 것만 겨우 주고 이러고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애기 사회성 미소할 때 이렇게 맞아줘야지 애가 계속 웃지. 자기가 쳐다만 보는데 옆으로 보면은 애가 더 이상 이 쳐다보는 거 안 해요. 그럼 얘는 사회성 미소를 자꾸 줘야지 발달되는 아까 말했죠. 사회인지의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타고 안 난 자폐 장애 비슷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요거 또 의미 있는 눈 맞춤, 낯가림 아까 6개월, 7개월. 요거 지나면 그다음에 더 요리 짝짝 그러면 시작해요. 모방 행동, 분리불안, 돌 때는 아주 심하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혹시 6개월 때까지는 잘 어린이집보다 돌대고 난리 떨면요. 그거 정상이에요.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닙니다. 엄마들 막 놀래요. 애가 잘 자라고 있는 증거예요. 오히려 안 오면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다 뇌에서 발달되는 정도입니다. 운동 발달은 이렇게 되는 건 뻔히 알고 인지 발달도 여러분 애기들은 없을 것 같지만 애들이 기억을 좀 하기 시작해요. 약간 낯가림 시작하면 사람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돌쯤 되면 이게 가능해요. 물건을 이렇게 숨기잖아요. 그 전까지는 없네 하고 끝나는데 기억을 해가지고 뒤로 와서 따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걸 대상 연속성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돼야지 지능이 제대로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쯤 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왜 했냐면 자, 이때 영아기부터 이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죠? 애착과 관련된 뇌가 발달을 해서 뭐가 된다고? 자아가 생기고 정서 조절이 됩니다. 저는 이 그림 참 좋아요. 우리 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두 돌까지는 이거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뇌에 이쪽이 자극이 돼서 여기가 조절 잘 되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야지 빵실빵실 웃고 딴 사람하고 잘 지내고 기분도 조절해서 그 다음에 언어가 발달해요. 이게 돼야지. 모방이 안 되면 언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언어 발달 지연돼서 언어 치료한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왜? 왜 언어가 늦은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줘서 늦으면은 이거를 해주는 게 치료지 언어 치료가 아닙니다. 제발 좀 요즘에 전부 다 그래서 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세 돌 다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한 짓은 언어만 계속 앵무새처럼 가르쳤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쨌든 자 그래서 키워서 왔어요. 이제 두 돌이 될라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때 아이의 과제는 드디어 여러분 돌까지는 딱 붙어있고 18개월까지는 엄마만 하다가요. 두 돌쯤 되면은 떨어져 볼까 그래요 애들이. 그래서 그 표시로 싫어의 대왕님이 돼요. 무조건 안 해 싫어 고개를 딱 흔들 준비가 완전히 돼 있어. 그러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얘가 이제 드디어 좀 준비가 됐어 드디어. 그래서 이제 나도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덜 들러붙고 심리적으로도 애착에서 이제 분리를 하려는 걸 아이가 시작해요. 그러면서 애가 뭘 좋아하냐면 이때 자율성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때 아이들은 위험하죠.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래 놓고 딜다 뛰고 일단 그것도 차고 보고 엄마가 하면 무조건 들어놓고 보고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도 되게 힘드셔요. 아니 이게 좀 고분고분하다. 그때는 선생님 그러고 오다가 이제 선생님 하면 안 해! 딱 보고 일부러 더 못된 짓 하고 이게 시작될 때가 이때예요. 그리고 이때 그래서 항상 요 두 돌쯤 되면 여러분 이제 대소변 가리기 시작되잖아요. 자유행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기에 관심이 많아져요. 이때 애들이 대소변 가리기 시작되면서 이걸로 갖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늦게 온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36개월까지 기다려야 될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괜히 너무 그때 안 되는 애 심하게 시키면요. 애가 충격받아요. 성격장애가 될 수 있어요. 어른 되면. 배소변 가릴 때 여러분 절대로 18개월부터 시작해서 원래 원칙은 36개월까지잖아요. 근데 넓어요. 범위가. 이거 빨리 가린다고 지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애한테 맞추셔야 됩니다. 그때 이때 떼 부리는 거에 귀신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패느냐? 아유. 무조건 받아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타협을 가르쳐야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어떨 것 같아?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 그래 애들 되고 그러면 몰라 나도 몰라 그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때 좀 보조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기 아이들이 많은 선생님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엄마들도 힘들고. 그리고 이때는 아이들이 대부분과 시도 엄마 떨어지려면 무섭잖아요. 마음 떨어지려고 폼은 잠겨서 특히 애착 인형 좋아할 때 이때예요. 하나씩 들고 다니고 인형 쫄쫄 빨고 다니고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까지 여러분 나 이때 제일 웃겨. 어머니들이 어린이집 왜 보내요? 친구랑 놀라고요. 내가 너무 웃겨갖고 이때는 아직까지 무슨 친구 관계예요. 사회성은 아직까지 따로 놀이에 둘이 갖춰놓으면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놀아요. 친구를 싫어하지 않아 애들이. 근데 아직까지 섞여가지고 걔하고 얽혀갖고 사회성 발달 노 절대 없습니다. 이때가. 그렇게 착각도 자유라고 생각해. 선생님도 너무 애를 붙여놓지 마세요. 세 돌쯤 돼야 가능해요. 그것도 착한 애들만.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저한테 온 애인데 여기가 아까 요 뇌가 꺼밖에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이상한 애죠. 얘가 6개월 때부터 큰 애 비디오 보고 엄마 우울해갖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시고 얘는 그냥 나한테 올 때쯤에 정말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맞추면서 지가 매일 본 영어 비디오만 따라하는 애였어요. 얘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수학과 선생님이 심한 정신지체의 자폐라고 딱 진단하셔갖고
팩트를 찍으신 거예요. 근데 방사선과 선생님이 난 이런 애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한 변형계가 하나도 불이 안 들어올 수가 있니?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하도 비디오 봐가지고 후두부 이렇게 시각적 자극 받는 데만 뻘겋잖아요. 자, 인간의 뇌가 이렇습니다. 자극받은 쪽만 발달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보내준 이유는 얘는 정상 아기가 됐어요. 정말 어렵게 치료하고 어머니 우울증 치료하고 또 유치원도요. 제가 아는 대학병원 유치원에다가 우리 그 아는 교수님을 그저 꼬셔가지고 걔가 난리 떠는 거 다 받아주고 치료 다 해가지고 지금 대학도 졸업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걔가 지금 좋아진 걸로 봐서 원래 이게 선천성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좀 생각이 참 많아요. 아,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자극을 안 주면. 자,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가면 드디어 기쁜 날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 작은 아이죠. 요런 잘 따라하고 이제 루돌프 사슴코도 열심히 하고 친구 좋은 것도 알고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죠. 이때는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제가 보여드리면 뇌가 전두엽이 발달되기 시작해서 애들이 드디어 이때부터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는 자, 요게 하두입니다. 아, 나는 내가 나를 조절하기 시작해. 시작이에요, 시작. 완성이 아니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조절력이 완성되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갔다가 말다 했잖아요. 얘들이 자기 조절력을 획득해서 그거를 한참 반복해갖고 기능을 보강시켜야 될 때 학교 가가지고 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초등학교 이제 코로나 때 1, 2학년 지나서 3학년 되면 이게 무늬만 3학년이고 자기 조절력은 전혀 이렇게 학습이 안 돼가지고 1학년, 2학년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고 막 이런 애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ADHD 비슷한 애들이 진짜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라는 거는 이게 프랙티스가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해요. 생각보다. 세 돌만 돼도요 여러분 자기가 겪은 일들을 말로 다 잘 표현해요. 기억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들 치료를 잘해주는데 걔네들이 언제부터 이제 좀 걔네 진술을 믿을 만하면 세 돌. 그 이전에 당한 애들은 불행하지만 걔들 기억력을 믿기 힘들어요. 근데 이때 아이들은 언어적 기억력이 아주 발달해서 엄마 유치원에서 뭐뭐뭐 했어. 맞아요. 그거. 일러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 언제부터 보낼까 옛날 고전적으로는 세 돌부터 보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위험하지가 않거든. 무슨 일이 났는지 친구랑 무슨 일이 났는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이전에는 오락가락해요.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재밌어요. 근데 이때 애들이 굉장히 똑똑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 지중심적으로 봐요. 객관적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쿡 부딪히면은 세상을 탁 때려줘야 돼요. 아직은 논리가 있는데 자기중심적이고 또 거리 감각이 없어가지고 미국 당장 가자 미국 가자 그래요. 여기서 거리 개념도 없고 시간 개념 아직 잘 없습니다. 이것들을 차차로 배워서 이게 되면서 어린이집 졸업하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참 만들어지는 시기 어떻게 보면 책 보면서 규칙 가르치면서 또 말을 하면서 한참 여러분이 가르칠 만한 애들이 얘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의 걱정이 문의는 세 돌이 됐는데 몸은 아까도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극을 덜 받아가지고 이때도 여전히 두 돌짜리에 머문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그런 애들 어떻게 하냐면 심리치료 하잖아요. 하루 종일 똥 얘기만 해요. 똥 오줌 얘기하는 애는 아직까지 두 돌대의 멘탈이에요. 그래서 내가 똥 얘기 나오고 막 샤워 얘기 나오면 얘는 마음은 나이는 세 돌인데 마음의 발달은 두 돌에 머물렀구나. 아직까지 아까 말했죠. 어머니하고 분리 이슈라든가 자율성의 이슈인 거고. 적어도 이때로 넘어온 애들이 이걸 해야 돼요. 인형놀이를 할 때 너는 아빠 해, 나는 엄마 할게. 이게 가능해야 돼요. 이거 안 되는 애들 많아 요새. 이런 애가 언어를 못한다 그러면 그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멘탈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규칙 정하는 거 엄청 열심히 해요.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하고 내가 친구 때려놓고도 어쩔 수 없이 때려놓고 미안해 그러고 그럴 나이에요. 근데 그거 없으면 이상한 애예요. 걔. 양심의 가장 기본이 그때는 18개월부터 시작해서 36개월쯤 되면 상당히 애들이 딴 친구 치고 어떻게 하면 미안해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빨리 정신과 보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18개월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저는 다 외우는데. 그래서 제가 책 보고 알면 엄마들은 선생님은 돗자리 까세요 그러는데 돗자리가 아니고 제가 과학이라서 그래요. 애기들이 자기 개념이 생기고 타인한테 하면 나쁘고 하는 그런 것들이 18개월부터는 나오기 시작했고 36개월 상당히 잘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합동놀이 가능합니다.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노는데 이때 문제가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은 막 신발도 내가 먼저 신네! 막 그런 애들 있어요. 근데 거기다 ADHD 기질까지 있으면 볼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정도의 아이들이니까 잘 놀기는 노는데, 그래서 애들이 조용히 놀 때 그냥 약간 따로 하셔도 되는데 항상 무한 체크 하셔야 돼요. 많이 이런 애들이 확 칠 수 있거든요,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이 이것도 끝내줘요. 왜 이렇게 무서운 거를 많이 하는지. 귀신 무서워하고 조금만 다쳐도 반창고 이만큼 붙여줘야 돼요. 자기 바디 이고가 형성된다 그러는데 조금만 다쳐도 난리 나는 나이가 이때예요. 이때 너무 재밌는 게, 내가 부모들 때문에 했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어른들 따라해요, 이때. 여러분 혹시 그 맥컬리 컬킨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보면 아빠 막 돌아 이거 하고 열심히 따라하잖아요. 그거 이게 이제 웨디푸스 콤플렉스식인데, 이때는 이성의 부모를 사랑하여 동성의 부모가 하는 걸 다 따라하는 시기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들을 따라하면서 정말 찬물 마시는 거 따라할 나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행동 거지가 조심해요. 여러분의 말도 그대로 따라해요. 어쨌든 이런 심리가 가진 아이들이 3에서 5세예요. 그 이유가 이제 이게 가능한 게, 여기가 전두엽이 발달되기 시작해 드디어 요 밑에 있는 아까 변전개를 확 누르는 게 시작되는 시기예요. 이게 언제 발달하나 확실히 초등 3학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시작되는 애들을 여러분 보는 거고, 초등학교 1, 2, 3학년 선생님 오락가락 하는 애들을 연습시켜가지고 아주 잘하게 만드는 선생님들이 되는 거죠. 어쨌든 뇌 기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들 이 뇌 얘기를 하면서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은 이걸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은 버릇거리는 거를 하기는 하시되, 새돌이면 5살이잖아요. 4, 5살쯤 돼야 잘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슬슬 시동을 거시는 거고, 다 못해도 기질일 수도 있고 집에서 마음 훈련을 안 시켜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이 애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셔서 화가 덜 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제가 사실 아이 심리백과 이런 책을 제가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 이런 걸 다 써놔서 요 나이 또래 애가 왜 이런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성은 왜 그런지, 식사 습관은 왜 날린지, 낯가리면 왜 너무 심한 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왜 소변을 지리냐, 이제 이번에는 또 가리다가. 왜 또 어떤 애는 여러분 수면을 해놓으면 자다가 막 미친 듯이 깨서 우는 애들 많아요. 이건 왜 그런지, 이 원인이 한 5가지는 돼요. 그런데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지만 다 이제 이런 것도 이유가 있다. 우리 이유를 알기 전까지 너무 단정적으로 아이를 훈련시키지 말자.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를 부모한테 얘기할 때 슬쩍 얘기해보고 엄마가 어떡하는지 싹 보고 얘기하자. 그리고 근데 엄마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회의를 하세요. 참지 마시고 원장님하고도 딴쌤하고도 회의를 해서, 얘가 이런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단 지성을 가지셔야지 혼자 꽁꽁꽁꽁 내 성격 이상해서 그럴까, 뭐 내가 너무 말을 잘못해서 그럴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는 정말 어려운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전 지금 이 나이가 돼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 엄마를 어떡하지? 애를 보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를 보니까 어머 너무, 이 엄마도 너무 안 됐어. 이걸 내가 어떡하지? 저도 내 고민이에요.